2010년대 국내 힙합 씬에는 마치 원피스의 사왕처럼 한 세대를 풍미했던 4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딱히 별 이유는 없이 시리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레이블 사왕, 그중 첫 번째 하이라이트 레코즈입니다. 2010년 4월 20일 팔로알토는 함께 활동하던 개화선 크루의 멤버들 그리고 비프리와 함께 새로운 신생 레이블인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타이거 JK의 소속사인 정글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만큼 서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듯 했으나 소속사의 주축이 되었던 리쌍, 윤미래, 랍티미스트 등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각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레코즈 또한 독자적인 노선을 밟아갔죠. 이어 허클베리피, 오케이 레디 등 실력과 개성이 뚜렷한 래퍼들을 영입하면서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고, 그렇게 2013년 첫 레이블 컴필레이션 앨범인 하이라이프를 발매합니다. 지금껏 많은 레이블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나왔지만 제 개인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수작이라고 생각하죠. 이루어지는 곳, 내 가족과 친구들 다 숨쉬는 곳, 나 죽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가는 곳, 나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으면 묻히는 곳이 곳이서 Celebrate 힘겨웠던 yesterday 때로는 걱정이 앞섰지만 헤쳐나왔고 해냈네 Better days 어떻게 될까 내년엔 자꾸만 나아지는 게 느껴져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이외에도 허클베리피의 분신 콘서트, 코얼트 크루 멤버의 영입, 당시 신인이었던 G2, 그리고 레디의 쇼미 출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며 힙합 씬의 미래를 책임지는 레이블로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발전할 것 같았지만 연이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멸의 절차를 밟아가기도 했었죠. 레이블 단체곡 중 하나인 마이팀에서 언급했다시피 쇼미더머니를 비롯한 미디어에 전체적으로 반감을 표했던 만큼이나 이런 주장을 뒤엎는 방송 출연은 결국 대중적인 노선으로 갈아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부산 광주 대구 서울 찍고 나라도 켜 우리 공연 끝나면 내일 모레까지 녹죠 에어컨을 켜도 내려가지 않는 온도 쇼미더머니 채택기간서도 한국 대표. 비록 하이라이트 레코즈 전체의 방향성을 대변한 방송 출연은 아니었지만 이를 시작으로 반미디어 노선을 밟던 아티스트들이 점차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마이팀의 훅으로 참여했던 키세이프가 15년에 오케이션 등과 함께 잊지마라는 곡을 발매하는데, 이 곡이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흥행을 불러일으키며 단숨에 주목을 받았죠. On the water swap, your dirty moment count. All can ninjas go r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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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ble. 하지만 그 이후 키세이프는 미국의 잡지사인 컴플렉스에서 한 인터뷰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해당 인터뷰는 오역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에다 별 생각 없이 대답한 부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서 본인도 적잖게 당황했다고 해명했지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밝히고 싶었던 만큼 해명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테이크원을 비롯한 국내 힙합 아티스트와 팬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죠. 힙합을 외치던 래퍼들 어디로 한국 힙합 촬영하던 J.O.Day 씨도 이번에는 조용해 왠지 모르겠네. 요즘 세상 침묵은 인정하는 게 돼. 인스타그램을 즐겨 하시던 Be Free 씨도 평소와 다르게 침묵을 지키시고 나는 보았다. 뮤직 래퍼들의 현실을 모두 real-하지 않아 하고 있지 좀. 다른 래퍼들은 조용해. 다른 래퍼들은 조용해. 다른 래퍼들은 조용해. 더군다나 해명 인터뷰가 나오기 전까지 하이라이트 레코즈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해당 의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에 비판이 더욱 거세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괜히 터져버린 불씨에 장작과 기름만 더 넣을 바에는 최대한 일상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기다리는 게 좀 싸가지가 없어.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신바 자와디, 지금의 손신바와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신바 자와디는 테이크원의 디스 이후
해당 발언에도 가만히 침묵하던 래퍼들을 디스하는 곡을 올렸고, 그 이후 머니플렉스 쇼에서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멤버들과 서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찰은 있었지만 해당 상황이 진실과 다르게 상당히 와전되고 부풀려지면서 신바가 하이라이트 멤버들에게 다구리를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신바 같은 래퍼가 디스하면 너는 다구리 랩 스킬보다 연습해야 할 건 현피. 이 사건으로 인해 팔로알토와 하이라이트 레코즈는 양아치다 뭐다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을 찍고 말았죠. 결국 팔로알토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나서야 사건과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결론적으로 신바와 화해를 하면서 해당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이라이트 레코즈는 점차 회복기를 거쳐가며 다시금 힙합씬의 전성기를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름 아닌 원년 멤버인 비프리와의 마찰이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2016년에 비프리는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후 뉴웨이브 레코드를 설립해 활동했지만 18년 10월 4일 그는 팔로알토와의 불화를 언급하며 지금껏 자신에게 음원 수익료를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부당 대우를 폭로했지만, 그 다음날 5일에 팔로알토는 마치 참다 폭발한 듯이 바로 인스타로 해명 라이브를 올립니다. 내용을 대강 정리하자면 회사 내교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건 비프리였고, 사내에서 특별 대우까지 해줬음에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잡음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를 바로잡으려 정중히 자중할 것을 부탁했음에도 회사가 나한테 줬도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약 해지를 먼저 요구한 건 비프리였고, 이로 인해 하이라이트 레코드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조차도 예정을 생각해서 없던 셈 쳐주기까지 하기로 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비프리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를 비롯한 여러 사건과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비프리밖에 만들지 못할 불세출의 명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 하이라이트 레코즈는 그 나름대로 다시 전성기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영입하고 앨범을 만들었지만, 연이은 계약 종료 및 해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하락세를 겪다가 결국 2022년 4월 20일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날에 공식적으로 해체 소식을 알리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아직까지 랩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가장 들어가고 싶은 레이블 영순위로 뽑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던 레이블이었습니다. 아티스트별로 음악적 개성이 각자 뚜렷했지만 그만큼 잘 어우러졌던 시너지가 정말 멋있었고, 나도 저기서 같이 섞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게다가 저는 이 이후에 설립된 어떠한 레이블도 하이라이트 레코드만큼의 시너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레이블을 향했던 논란들은 대부분 오해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명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사단까지 일어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후 팔로알토는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허클베리 피는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렸고, 그 외 아티스트들도 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된 만큼 이들이 다시 뭉치기를 바라는 건 이제 와서 너무 큰 욕심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o bright 여자들과